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운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요걸 한번 그 종류, 운명을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 종류, 요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운명. 이 운명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점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점하면은 뭐 무속인들의 어떤 신점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점 자체는 꼭 무속인들의 신점뿐만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각종의 방법들, 예로부터 내려온 미래를 예측하는 과거로부터 예로부터 내려온 각종의 방법들이 바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자를 파자를 해보면 이게 한자인데 파자를 해보면 이게 점칠복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징조를 보고서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 예, 어떠한 징조 요거를 보고서 입으로 얘기해 준 게 이게 점자입니다. 예, 무속인들의 어떤 신점, 신이 내려와서 강신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공수를 통해서 점을 봐주는 이런 점자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을 놓고서 그 상황을 예측을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입으로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점자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렇게 점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점을 보는 방법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요. 배워서 알게 되는 거. 배워서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배워서 알게 되는 거. 학이죠, 학. 배워서 알게 되는 거.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배우지 않고 신을 받았고 신이 공수가 된 상태에서 신이 강신한 상태에서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있겠죠. 영적인 게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영적인 거. 예. 크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양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거,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배우지 않고 그냥 신을 받아서 영적인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거는요. 보시게 되면은 영적인 것은 요게 파자를 해보면 비예요. 비자에다가 여기 입입니다. 입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무자는 요거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예.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오게 하는 거. 그리고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장마가 되면 비를 그치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게 무속인데 요 사람 무당을 통해 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 이게 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영적으로 보는 거와 알아서 보는 거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관상학 요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배워서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혹시 무속인 중에서도 요 어떤 동영상 강의를 구입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배워서 알게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요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워서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의 어떤 이 점술 형태 들어가기 이전에 서양의 점술 형태, 즉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렇게 동북아시아만이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했던 게 아니고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전부 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점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왔고 지금도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양에서 배워서 알게 되는 것들 중에서는 크게 별자리가 있겠습니다. 서양의 별점. 영어로 호로스콥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월간지 같은 거 뒤에 보면은 쌍둥이 자리,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사수 자리, 처녀 자리, 사자 자리, 뭐 염소 자리 이런 별자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별자리에 의해서 점을 친 미래를 예측한 별점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이 강림을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별자리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되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자리라는 것은 하나의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별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길흉화복,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을 서양의 별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에서 어떤 이 관상을 본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양도 동양하고 똑같이 관상을 보고 손금도 관상 안에 들어가는데 손금도 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서양의 어떤 관상을 본 유래도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리스 시대에 소피스트들 그분들도 어떤 이 관상을 봤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대철학자가 바로 이 사람의 관상을 봤다는 게 문헌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영적으로 이제 점을 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서양은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요. 심령술사라고 합니다. 심령술사. 예. 심령술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어떤 동양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무속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의 영화 같은 거에 보면 가끔 이런 심령술사가 나와서 미래를 예측하는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40,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사랑과 영혼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성이 점을 보러 갔을 때 그 점집에서 흑인 여배우가 아주 유명한 흑인 여배우인데 그 영적으로 그렇게 그 남성 그 배우를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양에서는 심령술사, 동양으로 치면 무속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에 보고 있는 거 타로 카드. 예. 타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배워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영적인 거,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배워서 되는 부분이 있고 영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의 난해함 그리고 오묘함이 너무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그 직관, 통찰력 또는 초이성 이런 걸로써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로 카드는 어떤 배우는 거에다가 직관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타로 카드는 굳이 동양의 점술 방법하고 비유를 하자면 주역점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의 주역점, 주역이란 책은 사서 삼경 중에서 최고의 경전인 바이블인데요. 동양 철학의 바이블이 바로 이 주역인데요. 원래 이 주역은 점을 보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점을 보는 책이었는데 여기 총 64개의 궤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타로 카드가 총 7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총 78장으로 되어 있는 타로 카드가 그 1월서부터 2월, 10월, 11월, 12월에서 총 12달인데 1월서부터 12월까지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하면은 바로 7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2달에 흐른 것을 세월의 흐름을 다 더한 것이 바로 78장 타로 카드의 그 장수 숫자입니다. 동양도 이 64개, 주역점 64개가 바로 어떤 그 1년 12달의 그런 상징도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표시다 이런 어떤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은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서양의 타로 카드가 동양의
주역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양의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유래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타로 카드는 뭐 정확한 그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것은 알 수는 없는데 대충 짐작하기는 지금부터 한 5,000년 이상,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이전 북유럽 신화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온 게 타로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로 카드라는 그 그림 안에 보면 78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 그리고 숫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유럽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유추해 보면 상당히 그 역사와 유래가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타로 카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래된 아주 4,000년, 5,000년 전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한 260, 70년 전 것이 가장 오래된 타로 카드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는 타로 카드는 다 유실되고 소실되고 없어졌고 르네상스 이후에 발견된 마르세유 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에서 발견된 요 타로 카드가 오늘날 현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든 타로 카드의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로 카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오늘날 많은 그 타로 카드들이 다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양의 타로 카드는 동양의 주역점하고 비슷한데 주역점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있고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부분이 있고 직과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이 강림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 사이에 꿈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꿈.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워서 알기도 하고 직관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이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또 다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10살, 15살인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징조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50, 60쯤 살다 보면 그 꿈을 여러 번 꾼 사람들은 이게 무슨 꿈이 아닐까라고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직관에서 그것을 유추하는데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어떤 그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직관, 요 두 가지가 접목돼 가지고 알게 되는 게 꿈인데요. 일반인들도 나이를 많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일반인들도 꿈의 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됩니다. 물론 어린 사람은 잘 꿈의 몽을 못하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불혹인 40, 뭐 하늘에 명언할 수 있는 지천명,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먹게 되면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꾸고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꿈은 딱히 배우지 않았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그 꿈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에 대해서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미래 예측 방법으로서는 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점을 보는 방법에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신이 내려서 강신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직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꿈이라는 형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점의 형태는 비록 한국이나 동양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 동양, 뭐 하다못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전부 다 이 점, 즉 미래를 예측하는 이 방법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해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서양의 점술 방법을 우리가 살짝 대충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동양의 점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